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월요일 순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 방송하고 또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거기 지금 그 법회 갔다 오신 거죠? 부처님 네, 오신 방금 날. 예, 예. 사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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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법회에 가서 음. 인사드렸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예. 또 메시지를 대신해서 대독하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예. 와서 조금 내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상황인 만큼 선거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관련 대응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급하게 뛰신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전현희 TV도 함께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 TV, 전현희 TV가 함께 송출하고 있는데 네. 전현희 TV의 구독자가 8만 명이 됐습니다. 8만 600명이 됐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 7만 한 몇천 명이었죠 그 당시에 7만 지난주에 예 여기 왔을 때 네, 7만 5,600명 아, 정도였고요. 그럼 지난주에 방송 때보다 5천 5,000명이 명이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보라 TV 음. 우리 또 네. 최진봉 예. 교수님 진봉술이 정말 파워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전현희 의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결국 이렇게 더 열심히 싸워라 투쟁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보내주신 거잖아요 성원을. 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서울시당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네,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서울을 예. 책임지고 맡는 그런 또 임무를 당해서 네.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동 선대위원장 당에서 그리고 서울시당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 이렇게 맡으셔서 네.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총괄선대위원장도 3명입니다. 아 3명입니까? 시당위원장 네. 장경태 아 의원 장경태 의원 그리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저 최고위원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 세 3명입니다. 어쨌든 3명 중에 들어가신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현희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왜냐면 전현희 의원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겨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어쨌든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곧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하면 또 5천 명 늘고 이러면 한 두세 번만 더 출연하면 네.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정말, 응원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10만 명을 돌파하려는 목표는 음.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네. 전현희 TV를 통해서 음.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후보를 홍보하고 음,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음. 많이 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전현희 TV도 함께 송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뭐 오마이 TV든 전현희 TV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다른 어떤 거보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런 판결을 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사법 부태타다. 또 사법의 정치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정말 대선 개입이고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일단 사실상 대법원이 법률심입니다. 네. 근데 2심 항소심이 판결을 정말 잘했어요. 네. 잘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그 비추어서 따박따박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다 대법원 판례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실 항소심이 너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교과서적인 모범 판결이라 이걸 도저히 뒤집기는 어렵겠다. 정말 완전히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이 네. 변경은 불가능하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따뜻한 물을 좀 주시겠어요? 법률가들의 네.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마침 대법원이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회부를 하고 바로 당일에 심리 기일을 잡았고 그리고 이틀 후에 심리를 해서 예.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은 그렇죠. 한 이틀 만에 사건 기록을 다 보고 심리 결론을 내렸다라고 나오고 판결 선고가 이제 그 이후에 잡혀서 야 이거는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예. 2심 판결 그대로 예. 인용을 해서 상고 기각을 하려는구나.
그냥 2심 판결이 너무나 그 대원 판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네. 대법원도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려는구나. 그래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올 거라고 모두가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말했죠. 상식적이고 그렇죠. 누구나 법률가라면 그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용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 판결이 파기환송, 환송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무죄, 완벽한 무죄를 유죄로 네. 만들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모두가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 사건 기록이 거의 7만 페이지에 그렇죠. 육박합니다. 네, 사건 그걸 기록이. 또 법사위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그걸 전자 기록으로 읽었다. 대법관들이 네.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엽 처장 얘기는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읽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다 읽었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7만 장에 달하는 이 내용을 네. 대법관들이 과연 이틀 만에 다 읽었을까? 읽었을까? 그것도 첫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된 첫날 바로 즉시 심리기를 열었어요. 네, 그럼 그때는 못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첫날은 못 읽었고 예. 그날은 뭐 여러 가지 뭐 회피하는 법관들 뭐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거 행정적인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틀 후에 잡은 심리기일 예. 그날 표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법관들이 지금 10명이 여기에 이제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는데 이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틀 사실은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만 하루입니다. 하루죠. 네. 만 하루 동안 7만 여장에 달하는 이 기록을 다 읽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선 후보의 선거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판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2심에서는 이미 네. 무죄 확정 판결을 했고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충실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대법관들이 바꿔서 유죄로 하려면 정말 그 판결이나 그 소송 기록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네. 숙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심리를 하고 평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하루 만에 이걸 이 많은 기록들을 만 하루 만에 읽었고 거기에서 2심 판결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네. 대법관들,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 합의체 해부를 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장이 이 이제 평의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재명을 죽여라,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해라 이런 정도의 예단을 가지고 그냥 그 예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이 사실상 결정을 입장을 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법원에 재판 연구관들이 네, 있잖아요. 재판 연구관들 재판 있죠. 연구관들도 그 짧은 시간에 이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록을 읽지 않고 예. 예단에 의해서 미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가지고 그걸 판결을 한 걸로 보아서 이거는 네. 뭐 대법원이 지금 국민의 시간인 국민 주권 행사하는 이 시간에 완전히 난입을 해서 사실상 선수로 뛰어들어서 우리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 정치적 판결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법 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명백하게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 목적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예. 판결문이 90쪽 정도 돼요.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은요. 네네, 이번에 예. 대법원 판결이 예. 근데 예. 그 대법원 판결에 38페이지 가량이 이 이제 10명의 예. 대법관들 예. 이 10명의 대법관은 모두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두 사람 예.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파기환송에 반대 반대했죠. 의견을 냈죠. 상고 기각 의견을 예, 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49쪽입니다. 49쪽. 전체 네. 99쪽 중에 38쪽 49쪽 네, 이게 네.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여튼 대략 그 정도 된다는 네, 거죠. 절반 이상이 음. 지금 기각 입장에선 소수 의견이 예. 절반 이상이 내용이다. 이 판결문 내용이고요. 예. 10명의 대법관들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적은 분량의 판결문을 썼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음. 이 사실상 다수 의견이 전체를 사실 차지하고 소수 의견이 이제 적은 분량으로 그런 하는 게 거죠. 통상의 예죠. 예. 그러니까 10명의 이 무죄 예. 를 유죄로 뒤집은 파기환송 결정을 한 대법관들이 사실상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1심의 유죄 판결문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갖다 붙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때 교수님하고 저하고 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론을 하면서 예. 정말 쉬운 단어로 그렇죠. 우리 네, 국민들이 맞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구사하면서도 거기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야말로 명문이다. 네, 그렇게 저는 얘기했죠. 프랑스의 인권선언가 견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명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내용이 정말 쉽게 쉬운 단어로 썼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예. 정말 어려운 단어로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그렇게 비비꼬아서 예. 법률적 용어로 어렵게 썼지만 그런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도 주지 못하고 설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 대법원이 예.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이재명을 했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했으니까 네. 대법원에서 우리도 이재명을 파면해 줄게. 뭐 이런 각오로 쓴 게 아닌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 이 판결문에 예. 1심 판결과 2심 판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 1심 판결을 선택했다는 그런 취지의 문장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이 처음부터 네. 1심 판결문이 마음에 들어서 아하. 그 내용으로 예.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기록을 읽어볼 필요도 없겠다. 1심 판결대로 네. 판결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니라. 이런 의심마저 드는 거예요. 예. 네. 참 그래서 이게 더 이제 황당한 거를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뭐 7만 쪽 가깝게 되는 기록을 읽었냐 안 읽었냐가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국민들 서명 운동하고 네, 100만 네. 명이 넘었어요. 넘었습니까? 네, 1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100만 명이 넘었다는 말은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틀 만에 7만 쪽 이거를 다 볼 수 있느냐. 이게 6만 페이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은 공개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에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대법원 관계자가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 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법원은 사실 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오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는지 관해 재판한다. 먼저 이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안 읽어도 된다. 그러면서 뒤에 더 황당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대법원은 밝힌 거예요.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이게? 상고를 누가 했습니까? 검찰이 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 이 말은 앞뒤 맥락을 붙여보면 6만 페이지 다 안 읽었고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의 내용만 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황당한 내용이고요. 네. 사실상 범죄 행위를 자인한 예. 그런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예.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다 안 읽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한 했어요. 거잖아요. 근데 천대엽 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와서 대법관들은 모든 기록을 읽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읽지 않고 판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록을 상식이죠. 안 읽고 더구나 이런 중요한 판결을 2심 판결의 무죄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하는데 예.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력 대선 후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선 기간에는
이 사실 수사, 기소, 재판 멈추죠. 다 스톱하는 네, 게 스톱하죠.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뒤집고 판결을 하는 그런 중요한 판결을 하는데 기록도 안 읽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고요. 없는 일이죠. 자신들이 지금 이제 재판 로그 기록 그 재판 기록 읽었는지 그거를 네. 확인하는 로그 기록을 내놔라 네,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죠. 안 읽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유기고 직무유기다. 안 읽고 난 뒤에 판결한 거 이거 직권남용이고 네. 그리고 정면으로 이 대선 기간에 선거 기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끼어들어서 국민들의 선택권, 주권을 침탈한 겁니다. 네, 주권을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안입니다. 예. 그걸 저는 이번 대법원에서 사실상 자백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대법원에서는 사실 오인 뭐 이런 예. 사실 판단이 안 아니라 한다고 법률심이라고 얘기했죠. 얘기를 그렇게 해요. 얘기하죠. 법률심이라 하면 예. 그러면 이번 대법원은 예. 그런 판결을 했어야 합니다. 이번 상고심 항소심에서 예. 이 우리의 좀 예측과 좀 다른 예. 법률 그 해석을 했어요. 예. 이 국정감사라든지 예. 이런 또 그 경우에는 예. 이 그 국회 국회의 증인 증감법, 증감법.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우리는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위정의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위정죄로 고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 이 선거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위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측이 그동안 주장하던 예. 논리였습니다. 예. 근데 항소심은 증감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법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 법률 해석은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항소심의 해석이 맞다 아니면 항소심 해석이 틀렸다. 이걸 하는 게 대법원이 할 일이에요. 법률심이잖아요. 그렇죠. 대법원도 이번에 우리는 법률심이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죠. 이런 법률 해석을 이번 대법원에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이 법률심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는 주장은 우리는 사실 오인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을 한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주장을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작한 것은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김문기를 모른다. 예. 그리고 그 골프 사진이 예. 조작된 조작됐다. 거다. 이 발언이 예. 사실상 사실관계 오인이고 그렇게. 실제로 네, 맞아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근데 그건 이렇게 아니지. 대법원이 해석을 했어요. 네, 네. 이건 뭡니까? 이건 법률심이 아니라 대법원이 사실상 사실심, 그건 사실 했다고 오인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심, 법률심이 아니라 네. 사실상 사실심의 판결을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제 사실 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기자들에게 않는 게 원칙이다. 사실 오인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네. 우리는 법률심이다. 법률만, 예, 이런 그렇게 황당한 주장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으로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심 판결을 했고요. 법률심 판결을 하지 않았고요. 법률심 판결이라면 당연히 국회 정감법이 위정죄가 상임위 고발 없이도 적용이 되나 안 되냐 이걸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례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안 해줘 놓고는 이게 우리가 법률심이다 주장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이걸 자기들이 다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회 정감법 예. 이게 법률이 위반인지 헌법의 위반인지 이게 뭔가 법률 위반인지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고 이유서를 뭐 검찰의 상고 이유서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법원이 그래서 1심 판결 그리고 검사의 상고 이유서 이것만 보고 만 하루 만에 대법관들이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강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사실 자백을 했어요. 우리 상고 이유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돼 있어요. 그걸로 판단을 했다라고 네, 네. 그렇게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말을 연합뉴스 보도하면 상고 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1, 2심이 다른데 지금. 그러니까 1심에서 예를 들면 유죄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고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2심의 상고 이유서만 가지고서 그 쟁점만 봤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상고를 할 때는 자기들의 논점에서 정리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상고 이유서를. 근데 그것만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 검찰의 시각에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정치적 판결이라고 정말 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계엄의 밤, 예. 내란의 밤 그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회의를 소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날 그러면은 이 계엄이 일어난 그날 사실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남동 간저의 이웃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계엄의 날에 이 사실상 그 회의를 소집을 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예. 한참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무슨 회의를 했나 이런 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때 이제 사실 뭐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회의를 한 그런 예.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때에 과연 계엄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다면 우리 사법 정의 수호의 최고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고 대법원이 계속 회의를 했다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메시지가 나와야죠. 그렇죠. 나와야죠.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 헌법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대법원으로서의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는 회의를 열었다면 그 결론이 반드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가 있었는지도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사실상 숨긴 거죠. 그리고 그 회의에 무슨 내용을 논의를 했는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그 대법원이 그 계엄, 비상계엄 그런 내란의 밤,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사법정의 수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안 하고 않았다. 있다. 그리고 사법 폭동, 이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을 때도 예. 그때 법원 행정처장이 나섰지만 예. 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대법원이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국민들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은 기속감도 안 되고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의 산물이다 이렇게 네.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소심에서 정말 정의로운 판결로 이걸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대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또 지금 국민의 시간이 선거 기간이 곧 다가오는 이 한 달 예. 한 달. 대선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굳이 예. 사법이 자제해야 할 이 순간에 예. 국민의 선택권이 우선돼야 되는 이 순간에 예. 우리 국민들이 뽑아야 할 대선 후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 예. 이게 대선 개입 아니고 그렇죠. 뭡니까? 이게 대선. 그러니까 이게 사법 쿠데타인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만 짚고 이제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인 같은 걸 확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이니까. 예. 근데 잘 보세요. 2심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사진을 얘기하면서 여러 명이 11명인가 찍은 사진을 4명이 찍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조작한 이유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이 됐다 사진이. 그래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한 거다. 그래서 2심은 그 말이 사실이다. 왜냐면 원래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4명으로 만들었으니까 조작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그 문제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방점이 아니라 조작이 됐냐 안 됐냐가 방점이 돼야 되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었던 판결문을 쭉 들어보면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이제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거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 물론 네.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네. 그럼 그거는 원래 해야 되는 대법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마음을 다 아나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그때 얘기했던 말을 듣고 저는 김웅실을 모른다는 말이라고 듣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많겠죠. 국민이 다 그렇게 봤나요? 유권자들이 다 어떻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10명 가까이 찍은 단체 사진을 예, 딱 예. 올렸어요. 예. 그래서 4명으로 딱 그렇죠. 네 명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처럼 예.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의원이 페북에 올렸습니다. 올렸죠. 그리고 이거 골프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식의 취지의 글을 지적했죠.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페북에 올렸을 때 10명 가까이 찍은 이 단체 사진은 빼고 예, 4명이 마치 찍은 것처럼 페북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국민들은 예. 이걸 보면서 이거 골프 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서 골프 쳤구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조작이죠. 조작. 그래서 그게 이재명 후보는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누가 봐도 조작이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대법원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예. 골프를 치지 않았다. 예.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 골프 친 걸로 예. 생각을 한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한 거예요. 근데 예. 이 골프 쳤다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골프 쳤다 안 쳤다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골프 쳤다 안 쳤다가 허위다 사실이다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나는 골프 안 쳤어라고 했으면 모를까 그렇죠. 그런 발언을 그런 이재명 적이 후보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SNS에 네. 국민의힘 의원이 올린 내 조작됐다라고 글들이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심 판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골프 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이 없다. 아니다. 네, 맞아요.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 어디에도 이재명 후보가 골프 쳤다 안 쳤다 이 얘기가 없는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했다라고 판시한 거는 이거는 사실관계 오인이다 뭐 이런 네, 취지로 네, 한 맞아요. 겁니다. 네, 그렇죠. 2심에서. 대법원은 근데 이걸 그대로 네. 1심 판결을 가지고 와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전히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마음대로 재단을 한 거예요. 여기엔 법리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짓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사실심처럼 판결을 한 판결한 겁니다.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는 법률심이야. 우리는 사실 오인에 관해서는 판결하지 않아. 네.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더 황당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거죠. 예. 사실상 예. 이 선수로 뛰어든 뛰었다. 거죠. 네. 자, 이제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름 벌어졌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고 또 하나 이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 날 바로 넘겼잖아요. 자료를.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일정을 잡는 것도 뭐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니 네.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때 하루 만에 그렇게 다 하는 겁니까? 기일 잡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못하죠. 네. 그런 경우는 이 판결 저는 거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이 구속 네. 취소되고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 거 거의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죠. 윤석열은 그것도 처음 봤죠. 검찰과 법원이 있는 대로 특혜를 다 줍니다. 처음으로 예. 사상 초유의 예. 국민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뭐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그런 게 그런 거의 게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 특권을 윤석열에게 줬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예, 있을 수 없는 예. 사상 초유의 예. 그런 특권 반대말 뭡니까? 특권 반대를 뭐라 그래야 돼요? 특권 반대. 그런 뭐 박대랄까요? 뭐 어쨌든 그런 진짜 이 있을 수 없는 탄압, 탄압이라고 탄압이죠. 해야죠. 탄압이죠. 그걸 사상 초유의 탄압을 대법원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가면 예. 통상은 시간이 사건 배당에서 이 부에 해부되는 것도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걸려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게 통상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부에 예. 해부를 이제 배당을 하고 예.
바로 그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이, 바로 그날 심리를 열어요. 심리를 열죠.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사상 소유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법원의 사상 초유의 탄압을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633 주장하는데요. 예. 633 이 선거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상 초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물론 중요하죠. 시간이 근데 더 중요한 것보다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게 하는 거, 맞아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거, 이거는 형사법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대법원장이 633 한다 이러면서 633을 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안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국민들이 내가 투표할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력한 후보에게 대법원장이 나서가지고 예. 그냥 시간 지켜야 돼 이러면서 판결문 기록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판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단을 가지고 그냥 판결을 하는,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요. 저희 대법원장 예. 그리고 대법관들이 예. 그렇게 이제 그날 그렇게 읽었어요. 예. 판결문에 이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맞아요. 유권자의 관점에서 뭔가 이 거짓말을 했을 거야 이렇게 본다는 수 거 있다.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선거법 주장했죠. 위반이라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저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금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죠. 고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 이게 선거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대법관들이 이번에 이제 한 판결에 따르면 그게 후보자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권자의 관점, 유권자의 국민의 관점.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국민들은 예. 대법원장이 이 또 선거 운동 기간에 마이크 사실 공개 좀 못하게 못하게 돼 있죠. 되어 있죠. 예. 어쨌든 대법원장이 마이크를 대고 예.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고발이 조치했다고 됐다. 하더라고요. 예. 그 대법관들이 이번에 판시한 내용이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시 결정하라면서요. 유권자들 이번에 국민들은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이런 그 사법권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고등법원도 그래요. 고등법원에서 돌아왔잖아요. 그걸 모든 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해가지고 15일 날 하겠다고 지금 정한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것도 이렇게 빨리 보통 합니까? 예를 들면 파기환송에 내려온 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15일로 일정 잡고 기일 잡고 다 할 수 있냐고요, 대체. 일단 이 지금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이 기간에는 수사건, 기소건, 체포건, 재판이건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사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는 대통령 후보 등록 이후의 일이긴 한데 그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체포, 구검 이런 거 못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선에서는 그런 역대 그리고 선거 관리를 하는 대통령들은 그런 걸 지켰어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런 걸 자제를 했고 법원이나 검찰도 따라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지금 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이 맞아요. 지금 뭐 재판이 촘촘하게 잡혀 있어요. 이 지금 한 달 선거 당일날까지 사이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 법원이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않도록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낙선시키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줘서 저 사람 범죄자야 이런 인상을 줘서 지금 법원이 나서가지고 선거운동을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법원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판결을 하면서 항소심에 보냈는데 사실은 항소심에 보내서 항소심에서 기일이 잡히는 것도 통상은 몇 달 걸려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내자마자
또 이 송달도 뭐 직접 하라고 뭐 예, 집행관인가? 바로 네. 집행관을 보내가지고 네.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예, 송달을 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이런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악랄합니다. 너무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기록도 제대로 잃지 않고 진짜 단 이틀 만에 심리를 해서 표결을 해서 예. 9일 만에 대법원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거는 의도가 있고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다 말씀드렸고요. 예. 그 대법원의 뜻을 그대로 쫓아서 항소심이 그래도 제대로 이 사법 정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속도전을 하면서 대선 한가운데 15일에 기일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심도 이미 지금 그런 그 대선 개입에 참전했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도 재판부도 지금 이미 예. 선거법 위반을 이미 재판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자신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많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너무 소위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일의 경우엔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결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탄핵을 포함시켜서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보면 아직까지는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시청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물론 이건 이재명 이제 후보 측은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지도부가 이르면서 지금 원내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지도부 예. 회의가 어제 열렸고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의총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의총에서 한 3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는데요. 예. 지금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방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듯이 위헌 위법한 그리고 네. 명백한 대선 개입 그리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 지금 이들을 탄핵을 당장 할 것이냐, 그러니까 탄핵을 할 것이냐, 그러면 하면 당장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기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달리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의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 대변인단에서 민주당 의총 결과 탄핵이 보류됐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런 표현,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게 이제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표현이 보류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일단은 대부분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 탄핵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단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는 거의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예.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하지만 탄핵을 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후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나. 근데 우리가 어제 모두 동의를 하고 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를 지키는 거다. 그렇죠. 지금 저들이 중요하죠. 우리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정말 박탈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지금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들이 우리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네. 우리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
쳐부수고 막아낼 수 깨부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후보를 지켜내려면?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공감대가 되어 있고요. 그건 탄핵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됩니다. 한다. 당연히 탄핵을 하고 가장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에 탄핵을 한다. 지금 그런 컨센서스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은 지도부에 사실상 이름을 한 거고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뭐 또 계속 의원들과 또 공감대를 이루면서 또 전국의 그 향방을 보면서 예.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능성의 범위 내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부에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역풍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상 그동안 탄핵 네. 여러 우리가 이제 그동안 탄핵을 쭉 해왔는데 그때 이제 좀 신중론을 펴거나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분들도 이번에는 불가피하다 네. 이런 부분은 대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 이루고 같습니다. 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시점의 문제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전술을 쓸 거냐 하는 부분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나리오별로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 모든 또 법률적인 지식 예. 총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후보를 지킬 수 있는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저희들의 각오고요. 예. 또 하나는 예.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에서 탄핵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한 때 사용을 네. 하는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네. 하나는 법률입니다. 법률. 네. 법률을 개정하는 거. 네, 개정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도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네. 사실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법률안으로는 일단 만약에 예.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또 이런 선거법이나 형사재판이 예. 계속 진행이 돼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저들의 업무가 계속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법률이 이제 해석이 다양한데 예. 후보가 되면 이 기존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예.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 게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법원의 이런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고 저들에게 우리 후보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명확히 한다. 예. 그래서 법률에 아예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지금 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예.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면 예. 이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는데 할수 있죠. 거기에 단 법원의 재판 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에 예. 법원의 재판을 빼고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뭐 침해됐을 투표권, 경우. 뭐 이런 것이 침해되면 헌법 소원을 낼 헌재할 수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사실상 사심이 되고 예. 이렇게 되면 헌재 밑에 대법원이 있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도 이미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이번에 대법관들이 지금 이제 지금 14명이죠. 예. 14명의 대법관이 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정말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속도의 측면으로 봐서는 예. 특권입니다. 특권. 내용은 내용은 탄압이지만 아니죠. 탄압이지만. 내용은 탄압이지만 속도는 특권이에요. 예. 근데 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런 속도의 특권을 주냐고요. 그렇죠. 대법원이 그동안 해온 것은 법원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예. 대법원이 너무 사건이 많아서 사실상 이 판결이 속도를 낼 수가 없다. 우리 일이 너무 많다. 그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해온 거 그랬었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이 너무 힘들까 봐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려. 전폭적으로 늘리는 늘려줘요. 30명 정도를 늘리는 예.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음. 일각에서는 50명,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법도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 대법관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좀 더 많은 대법관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확 늘리는 늘려준다. 이런 법을 예. 발의를 했다. 네. 그래서 대법관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에만 이렇게 특권을 주지 마시고 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네. 줄 수 있도록 법을 이번에 준비를 바꾼다. 했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그 사법 개혁 그동안 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법을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건 오늘 어젠가 오늘 내가 뉴스를 봤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 되고 나서 평균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60일인가 70일인가 걸렸대요. 평균. 근데 이재명 후보 것만 36일 걸렸어요. 맞습니다. 자기 말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법원장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에 처리하는 기간이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60에 7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60에 70일 정도 걸렸대요. 근데 이재명 후보 것만 36일인가 7일 걸렸어요. 자기 말하고도 자기가 했던 행동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낙선한 후보자, 당선된 후보자. 공직선거법에 633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당선된 사람이 혹시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의 직무를 빨리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633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낙선된 후보잖아요. 낙선한 후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대체. 일단 이 낙선한 후보는 사실은 이 선거법을 적용하는 게 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예. 윤석열이 그때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도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선거법 뭐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뭐 김문기를 몰랐다. 여기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김만배를 개인적 친분이 없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런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불기소를 했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를 했는데 예. 그런 이제 그 당선된 대통령 예. 에게 사실상 적용해야 되는 게 선거법이에요. 국민들을 허위 사실로 속여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렇죠. 그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 선거법의 취지예요. 취지죠. 낙선된 자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낙선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법으로 굳이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할 이유도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지난 대선에 예. 그런 이제 그 했던 얘기를 예. 이번 대선에 적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죠. 그래 지금 그 선거법에 보면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의 선거, 해당 예. 선거의 허위 사실로 했을 때에 이제 맞아요. 그 후보 자격이 자격이 이제 박탈된다. 박탈된다는 네, 그런 네. 취지로 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어차피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 지난 대선 때 했던 그런 선거법이 설령 유죄가 나와도 유죄가 나와도 그건 사실은 상관이 대통령 없는 당선된 이후에는 예.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인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취지가 그 지난 선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국민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당선됐을 때 예. 그 나쁜 거야. 국민들 속여서 됐잖아. 그렇죠. 자격 없어. 예. 이렇게 해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게 선거법 취지예요. 낙선한 후보가 그 박탈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래 나중에 그 낙선한 후보가 다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격을 박탈해라. 이 취지는 아닌 아니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연히 그 선거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고 그렇죠. 선거법 판결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이번 선거에 그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걸 대법원이 스스로 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2심 판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파기 환송돼서 2심에서 하고 있잖아요. 15일 날 기일을 잡았는데 기일 변경 요청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서 이거 변경해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나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2심 재판부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실 거죠? 민주당에서 하는 거죠? 일단 안 받아들이면 예. 이거는 예.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예.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없는 선거를 하게 치르려고 만들겠다 이 의도를 드러냈다고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본다. 예. 왜냐하면 예. 이 대선 후보가 아니면 정치인들도 통상 예. 법원에서 예. 지금 뭐 선거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중요한 뭐 일정이 있으니까 예. 기일을 좀 변경해 주세요. 그럼 이러면 변경해 주잖아요. 대부분 법원에서 네. 들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게 대선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국가적인 이 구군이 걸린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유력한 후보가 네. 선거운동을 해야 국민들의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때문에 예.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법정에 출두해서 재판 받겠다라고 기일을 변경을 해달라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맞아요. 하면 받아들여야죠. 들어주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게 법원의 관례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국내인 계열 정치인이나 이런 데는 네, 허용을 했던 했죠. 그런 이제 그냥 특혜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특혜가 관례적으로 아니에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네. 15일에 지금 기일을 잡은 것도 네,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있을 수 없는 선거 개입인데 그런데 15일에 우리가 재판 기일을 변경을 해달라. 그 전에 이제 합니다. 뭐 이번 그 전에 요청을 주나 하죠. 네, 이제 맞아요. 요청을 하면 법원이 반응이 받아들일지, 올까 합니까? 그렇지. 받아들일지 안 아니야. 받아들일지. 못 받아들여. 15일에 와. 그러면 이거는 법원이 예, 결심을 한 거죠. 그렇죠. 선거에 끼어들겠다고. 개입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책이 있는 거죠. 당연히 대응을 할 거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도 사실상 법원임을 포기하고 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한 행위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간주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2심 재판이 선거 전에 끝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 2심 재판 항소심을 예. 만약에 판결을 한다. 예. 그것도 이제 대선 전에 예. 빠른 시일 내에 예. 해버린다. 예.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대법원에 이게 이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법정 기한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 그래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이 보장이 됩니다.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법률에 정해진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 하는 거 지난번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하는 거 보면 예. 이미 작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법원의 선의를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덫을 이렇게 놓고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있는 이렇게 볼 거죠.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판결을 하면 우리가 손쓸 새도 없이 시간이 대법원에서 없어요. 네. 거의 판결을 이번에는 뭐 어떤 결론이 나든 뭐 심지어 파기자판까지 할 것 가능성,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이제 만들죠.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상고심까지 가게 둬서는 안 안 된다. 된다라는 게 많은 우리 민주당 내 법률가들의 생각이다. 네. 이런 정도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하지 않은데 이게 전략 전술이거든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놨는데 만약 이걸 미리 공개해 버리면 저쪽에서 또 하는 행동들이 이걸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목표는 2심 재판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래야만 이재명 후보가 완주할 수 있고
그래야 민주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서로가 전략 전술을 잘 세워야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2심 재판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사실은 명확히 보입니다. 이게 대법에 넘어가는 거 다시 요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지노선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하나 더 좀 예, 예. 어이없는 대법원의 행태를 예. 지적을 하면 예. 지난 4월 올해 4월입니다. 예. 올해 4월에 이 선거법 재상고 판결이 있었어요. 선거법 재상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모 지자체장의 그 선거법 네, 정읍시장. 사건입니다. 네, 그 기가 이제 1심, 2심, 3심 갔다가 다시 파기항소심 갔다가 다시 재상고심 왔는데요. 이게 지금 633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주장이죠. 주장이라면 이 불과 한 달 전에 그 했던 그 네. 판결도 그걸 지켜야죠. 그래야죠.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이 판결도- 그 정읍시장 건 아니네. 그럼 다른 네. 판 다른 거네. 네네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뭐 633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길게 네, 하고 네. 판결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633의 이런 예. 시간적인 특혜, 예. 사실상 탄압 예. 이재명 후보에게만 왜 주어지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누리게 대법관들 많이 보충을 해드려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사실은 하루하루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지금 그 대법원이나 판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민주당 후보가 없이 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민주당이 잘 대응하시겠다고 하니 일단 신뢰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지금 오늘인가요? 내일 임시회의가 또 열리죠. 임시회가 임시 그 국회 네네. 임시회가 임시회가 개회가 되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임시회기 동안 뭐 또 필요한 때는 본회의가 이를 열 열릴 수 수도 있다.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네. 또 국회의장과 협의를 하고 네.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열겠다 해서 뚝딱 열 수 열 있는 건 수는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그 어려움 이런 부분도 전략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건 임시회를 일단 열어놨으니까 언제든 열릴 수는 있다. 네, 다만 네. 협의는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회의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면 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사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 지켜가면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정말 사과를 뭐, 드리고 무슨 싶은 것은 상황? 지난번에 이제 체보라 때도 그랬고요. 예.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SNS에도 음. 이틀 만에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무죄가 될 하는 거다. 것은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 예, 예, 도저히 그렇게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무죄 확정을 기대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이렇게 말씀을 뭐 저도 그랬고요. 우리 국민 네, 여러분들께 맞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을 예측이 너무 틀렸죠. 믿었다. 그렇죠. 설마 이런 상식을 배반하고 국민들을 배반하는 이런 판결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정말 못했죠. 상상을 못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 결과적으로 제가 사실상 틀린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게 맞죠. 전 의원님 하는 게 맞는데 대법원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건 분명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하고요. 네, 다시는 이제 절대로 이 저들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대법원도 이미 내란숙의 윤석열에 의해서 예. 흑화됐다. 그리고 사실상 한 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대법원과 예.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정치 판사들이 예.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네. 판결을 내릴 거라는 그런 선의의 가정에서 우리의 뭐 결정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상정하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따박따박 해야 예.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전 의원이 지도부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 반성하고 이제는 비상식과의 싸움이니까 비상식적으로 가야 돼요. 모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별로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오마이TV에도 3,400명도 보고 계시지만 어디야 그 전현희 TV도 한 450명 거의 500명 가까이 보고 계세요. 오, 오늘 네, 실시간으로. 웬일이죠? 왜 모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TV도 440명 정도 보고 계십니다. 많이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 8만 700명이 됐네요. 아까보다 좀 늘었죠? 100명 아까 100명 늘었습니다. 아까 늘었죠? 8만 600명. 네,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네. 또 계속 보여드리니까 또 1,000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명, 뭐 몇천 명이 늘어날 걸로. 아무튼 오늘도 바쁘신 중에 오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고위원도 하시고 이재명 후보님이 후보 그거 뭐야 선거운동 하고 하시느라고 네. 가지 못하는 걸 대신 가신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사찰에. 지금 사찰에 지금 예, 또 여러 군데 들려야 되고요. 예, 그래서 또 바쁘죠. 어린이날이라 맞아 오늘 또 행사도 어린이날이면서 좀 많이 있어서 아이고, 오늘 힘들 일정이었는데 예, 예, 예. 채보라 TV에 예. 나가서 예. 꼭 이 대법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전모를 예. 우리 채보라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꼭 공유하고 싶어서 네. 오늘 잘 조금 오셨습니다. 지각을 했지만 아니, 이렇게 무슨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 오후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식사도 못했어요. 점심도 못 먹고 이제 방송하는 동안 비서진들은 밥 먹으러 갔는데 방송하느라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가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전 의원님 바쁘시니까 보내드리고 그래도 1시간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잘 싸우셔서 꼭 이재명 후보가 완주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까지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